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하고 좀 다르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 가지고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따로 공식처럼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고보이 법칙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고보이 법칙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고보이 법칙 law of the product라고 되어 있는데요. product가 곱하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곱하는 것에 대한 법칙,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 두 사건, 즉 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날 때, 동시에 연이어, 자,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때, 이런 뜻이겠죠. 그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이 M 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가지면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A란 사건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의 수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KTX를 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B는 서울역에서 어디로 가는 방법이냐면, 제 동생이 있는 집인데, 동생이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면 서울대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쪽에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저희가 연이어 일어나는 거겠죠.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 서울로 가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동생 집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연이어 일어나니까 앞에 두 가지하고 뒤에 세 가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 상태를 이제 고보이 법칙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때는 이 두 가지를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해준다? 곱해주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겠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A가 U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때 A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부분 집합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습니다. 자, U 전체 집합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이니까 A가 있겠죠. 그러면 1부터 갈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1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가능할까요? 1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A 집합으로 갈 수도 있고 A 집합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다? 두 군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2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갈 수 있는 장소도 A 집합으로 갈 수 있고 A 집합이 아닌 장소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도 마찬가지겠죠. 자, 역시 두 가지 나오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1부터 3까지 여기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몇 가지씩입니까? 두 가지씩이죠. 이런 동시에 일어나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다 뭐 해주면 되더라? 곱해주면 이 부분 집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 즉 A 집합의 개수는 뭐더라? 2 곱하기 2에서 8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상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그 상황, 즉 부분 집합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원소들을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영역에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우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지고 역시 계속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앞에 전체 집합은 똑같습니다. 1, 2, 3으로 주어졌고 부분 집합인데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반드시 1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가지가 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이란 원소는 A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겠죠.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 여기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왜냐하면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A가. 그래서 A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은 갈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다? 한 가지밖에 없더라, 이런 뜻이 되죠. 자, 2는 어떨까요? 2는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두 장소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3을 봐볼까요? 3도 당연히 두 군데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세 개를 다 뭐 해주면 된다? 저희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도 상황은 전체 집합은 똑같은데 뒤에 상황은 좀 다르죠.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A의 개수, 즉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습니다. 자, U하고 A 안에다 넣어놨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A가 아닌 영역이니까 바깥 지역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군데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으니까 역시 두 군데 다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도 두 군데 다 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곱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개수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뭐가 되더라? 네 가지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각 원소들이 갈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고 그것들을 뭐 해주면 된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자, 이제 그걸 순서상까지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전체 집합이 U라고 주어졌고요. A의 부분 집합 두 개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다.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A 교 B가 뭐더라? 공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A 집합과 B 집합이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 A에 뭐가 들어갈 때 B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그런 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서로소 관계되는 집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원소들을 각각 배치시키면 자동으로 순서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앞에처럼 먼저 그려 놓습니다. 즉 전체 집합을 그려 놓고 서로소 관계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 부분이 없도록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소를 배치시키면 그 경우의 수가 곧 뭐더라? 이 순서상의 경우의 수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는 위치에 따라서 A하고 B 집합이 자동 결정될 테니까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1이랑 원소가 있다면 1이랑 원소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A 장소도 되고 B 장소도 되고 A, B 아닌 장소 세 군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2도 마찬가지겠죠. 자, 2가 갈 수 있는 장소도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세 군데가 되겠죠. 그럼 3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 군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수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이 순서상이 자동으로 결정되더라.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뭐 해주면 되더라?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풀어주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면 두 부분집합의 관계에 의해서 순서상을 결정하는 문제까지 적용해서 확장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 5번 문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체 집합은 1, 2, 3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이때 A가 B에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부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 순서상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부분 집합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A 집합이 제일 작을 거고 영역이 그 다음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소만 배치시켜 주면 자동으로 이제 A 집합, B 집합, 전체 집합 형태가 다 결정이 되겠죠. 물론 전체 집합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A, B 집합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게 곧 뭐가 되더라? 순서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1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가 가능합니까? 세 군데가 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자, 2가 갈 수 있는 장소도 역시 A 지역, 그리고 B 지역, 그 다음에 A, B가 아닌 지역 세 군데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3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원리가 잡히시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해주시면 된다?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가 저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겠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 하겠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자. 그 다음 두 번째, 각 원소가 배치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경우의 수를 알아보자 이런 뜻이죠. 각 원소들의 배치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습하시면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